자, 안녕하십니까. 대장님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종가 분석 들어가 볼 건데, 지금 우리 주주님들이 이해 안 되는 이 장대 음모, 이 급격한 하락이 만들어지면서 하단 매물까지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할 수 있는 기회들은 잡히고 있으나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피곤해지는 구간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왜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는가? 아니, 7월 7일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있고 7월 9일 날 자, 옵션 만기인 거 알겠어. 알겠는데 왜 도대체 이런 움직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야. 심지어 미 증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추가 상승이 또 나왔는데 왜 자꾸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단순히 시시하게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주님들한테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환율이 계속해서 이 종가 근처에서도 1558원, 60원 가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맞지만 환율은 따로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결국에 지금 현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도를 하자니 결국에 또 밀고 올라갈 것 같고, 그렇다고 매수를 하자니 리스크가 있고, 그냥 무심하게 관망을 하자니 또 빠져버릴 것 같고,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 구간 우리 주주님도 놓치면 안 되는 신호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호 오늘 영상이라도 좀 끝까지 확인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3점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왜 자꾸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자면, 외인 기관 프로그램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관의 매도세야 뭐 이제 매도 전환이 나왔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외인 프로그램은 끊임없이 해서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첫 번째, 매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체크를 해볼 건데, 이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비중 자체가 얘네들이 만약에 이 상단 전체를 장악하겠다라는 의도라면 사실 그렇게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 이 구간을 장악해놓고 언제든지 밀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니까. 근데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답답하신 거는 외인 기관 프로그램 매도하는데 정확한 원인이 없다라는 거에 답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원인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하락만 발생이 되니 우리 주주님도 어떤 생각하십니까? 아직 명확하게 재료 고갈에 대한 신호탄이 터진 건 아닐 테고, 재료 고갈이 나오기 전에 세력들이 먼저 정리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실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렇죠. 요 최근 들어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반도체 고점이다, AI 뭐 버블이다, 이런 얘기 다시 새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입장에서 답답하실 거야. 근데 또 그렇게 우리가 2번을 생각하자니 어때요? SK하이닉스 요거보다 조금 덜 눌리고, 그리고 미 증시 이 반도체 위주로 기술주들 다 날아가고 있어. 그렇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건데, 저는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옵션 만기에 대한 부분들 연관 지어져,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정말 중요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전의 옵션, 자, 네마니어 세마니어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지금 뭐 다양한 방향성이 있었지만 바로 이 직전에는요 결국에 콜옵션에 대한 비중이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이 세력들 입장에서, 옵션 세력들 입장에서 조금 애매한 거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옵션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예요? 보통은 우리가 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되는 경우는요, 우리가 실적이 그냥 예상보다 너무 크게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실적이 그냥 안 좋을 것 같았는데 대박 실적이 터지거나 기대 안 하고 있다가, 요럴 경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터지면서 폭발적인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 버립니다. 그죠? 근데 삼성전자 실적 여러분들 딱 생각했을 때 좋다 안 좋다? 좋을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터져줘야지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료 고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밀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쉬지 않고. 근데 여기서 세력들이 보고 있는 그림은 뭐냐? 단기적으로 쉬는 구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실적이 발표가 돼도, 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이거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이 키움증권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기대에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닌데 기대만큼 높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오케이, 실적이 예상만큼 좋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 일단 접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재료 고갈에 대한 시그널이 나와줄 수도 있겠다. 재료가 한번 뻥 터져주고 나서 실적이 터지고 이 이상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들이 좋지 못할 경우에
경우에 조금 눌리거나 아니면 가이던스 발표가 되고도 단기적으로 지금 많은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반도체가 조금 과열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눌릴 수 있겠다. 요렇게 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야. 세력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눌릴 수 있는 흐름들을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전부 다 납득이 맞아떨어지거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콜옵션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건 사실인데 풋옵션에 대한 비중도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요렇게 한번 볼게요. 선물 옵션까지 이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키워 드릴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오늘자 좀 어떻게 움직였어요? 외인들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걸 보셔야 돼요. 선물 순 매수세 올라갑니다. 그쵸? 이 콜옵션에 대한 비중 어때요? 올라갑니다. 풋옵션 어떻게 움직입니까? 풋옵션도 올라가요. 여러분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용으로서 풋옵션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은 콜옵션이 맞아. 왜냐면 오늘은 그랬거든. 오늘 그냥 옵션만 놓고 봐도 콜옵션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았거든. 근데 지금 풋옵션에 대한 비중도 살짝이나마 높아지는 움직임 나오고 있죠. 이건 뭐예요? 해지용. 우리가 옵션 만기일 때마다 자주 봤던 해지용 움직임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 옵션 만기일 때도 우리 주주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그 이후의 옵션 움직임들 잡아드리면서 시장의 분위기들 말씀드렸죠. 그때랑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얘네들의 생각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반도체에 대한 흐름 자체가 죽을 거라고 보진 않지만 결국에 재료 고갈에 대한 시그널로 인해서 시장이 한번 눌릴 수 있는 이 그림을 보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흐름들을 무시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밀릴 수도 있으니까 그 흐름에서 연속적으로 개인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요즘 시장 어땠어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외인들 8조씩 팔아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라갔어. 근데 그게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개인들이 사서 끌어올렸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실적 발표하고서 재료 고갈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이탈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 또한 리스크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뭐 하는 거야? 풋옵션에 대한 비중도 올려놓는 거야. 왜? 해지용, 보험용으로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 자체는 쭉 밀고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빠졌을 때 이 흐름 자체가 커질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험을 들어놓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 이거 진짜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요걸 보셔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블룸버그 출처가 블룸버그인데 이 메모리 가격의 상승세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이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쵸? 이게 그 자료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요것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애플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다급한 애플 미국 블랙리스트 중국에 창신 메모리 구입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애플이 지금 다급해가지고 창신 메모리를 산다라는 건데 이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기존의 3사 대결 구도를 4사 대결 구도로 바꾸겠다라는 애플의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애플이 만약에 메모리 가격이 바로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국 메모리를 쓰겠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하고 있을까요? 안 했겠죠. 바보도 아니고 본인들의 이미지 깎여 나가는 거예요. 중국 메모리 쓴다라고 하는 순간. 근데 애플이 이런 무리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3사 구도에서 기존 3사 구도에서 4사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정말로 중국의 메모리를 쓰겠다라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왜? 메모리 가격이 쉽게 안 빠질 거니까. 지금 당장 메모리를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다만 너무 비싸서 문제지. 그러니까 애플이 이런 선택을 한 것 또한 반도체가 지금 당장 죽을 상황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서 과열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시장의 순환매가 돌면서 다른 종목들도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힘이 빠지는 거야. 기존에는 외인들이 던져도 개인들이 미친 듯이 샀거든. 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은 살 게 없는 거야. 얘네만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오늘 시장, 엊그저께 시장에서 느낀 거죠. 아, 다른 놈들도 갈 놈들은 가는구나. 이걸 봐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건데 이 또한 저는 단기적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왜? 환율이 박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율이 이게 쉽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잡히더라도 어떻게 돼요? 바로 반등 나오고 잡아도 반등 나오고 연기금이 지금 돈을 써서 잡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뭡니까?
그렇죠. 시장이 다시 한번 힘든 시간이 만약에 오게 되면요. 일단 시장이 무너진다라는 건 여러분들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건데 만약에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만 올라가요? 명확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갖춰지면서 동시에 기대감이 살아있는 애들. 얘네만 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경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기대감이죠. 지금 당장 실적을 내고 있지 않잖아요. 시장의 흐름이 받쳐줘야 돼. 로봇도 마찬가지. 시장의 흐름이 받쳐줘야 돼. 바이오 같은 경우 단일 종목들로 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는 좋지 못하겠죠. 그러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뭐예요? 지금 결국에는 저는 전력이나 아니면은 뭐 이 반도체, 뭐 하다못해 소부장 쪽 요쪽만 이제 실적을 쌓아 나가면서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우리 주주님들이 완벽하게 정리하기보다는 지금 이 구간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33일선 터치가 나왔죠. 이 구간에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시초까지 잡아봐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오늘 공매도에 대한 비중도 잡혔는데 이전 대비해서 어때요? 공매도에 대한 비중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이것도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다만 삼성증권에서 나오고 있는 매도 물량, 신한투자증권의 매도 물량 이 물량들을 봤을 때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가져가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만들고 있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언제든지 얘네가 뭐 할 수 있다? 쇼 스퀴즈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지금까지 쌓여있는 이 상환 물량들을 상환을 하면서 스퀴즈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물론 지금 시장 자체가 리스크가 없는 시장이 아니에요. 삼성전자 주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장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리스크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이탈 발생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큰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매도해야겠죠. 매도해야 되는데 이 명확한 신호를 못 잡고서 우리 주주님들이 그냥 애매한데 그냥 매도해버리면 또 올라가고 우리 주주님들께서 이거 무조건 올라가겠다 싶어가지고 기다렸더니 빠지고 이런 흐름들 느끼신 적 많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잡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도움 드릴 거예요.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번 똑같이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결국에 내일 시초에 잡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미증시 프리마켓 흐름이 일단은 조금 아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몰랐던 변수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흐름들 속에서 공매도 대차에 대한 비중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상환에 대한 비중이 잡힌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장을 주도하면서 치고 올라갈 수 있겠죠. 이 흐름들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7월 7일 실적 발표라든지 7월 9일에 옵션 만기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내용들 공유 드리는 겁니다. 위에 번호 하나 띄워놨어요. 010-9596-2829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3전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요. 제가 뭐 무조건 얼마 만들어 드립니다. 무조건 얼마까지 할 거예요? 약속 못 드려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전처럼 우리 주주님들 이 상승들 저점에서 아무도 사지 말라고 말했을 때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과감하게 들고 가시죠. 관망이라도 하시죠. 비중 더 담아오시죠. 괜히 말씀드렸던 거 아닙니다. 이런 신호들을 잡으면서 알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제가 무조건 뭐 얼마까지 확실하게 이런 이야기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은 드릴 수가 있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 추가 매수, 평단 조절, 신규 진입, 재진입, 매수에 대한 타이밍 또한 마찬가지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잡아드린 이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에 100% 없다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주주님들이라면 이러한 내용들 그냥 공유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삼성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 40%.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롤러코스터와 로봇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 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 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